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고 5월 17일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십만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가 하는 걱정이 많아서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가끔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병원에 자주 가고 또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형님 같은 선배, 그 양반도 아직 그 양반은 인천에선 유명한 지식인이죠. 인천일보도 창업을 해서 상무이사까지 하시고 전에 한국일보에도 계셨고 하던 우리 김 선배님이신데요. 그분도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계단에서 뒹굴러 가지고 이 어깨뼈가 다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전부 철심으로 꼬매고 뭐고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뭐 거의 한 집에 한두 명씩은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많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 물론 의사들의 파업하는 이유야 국회에서 제정된 의결된 간호법 때문에 거기에 반발을 해서 총파업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 병원 하는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들이 수입으로는 고가 아니겠어요. 그래도 잘 사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직종이 아니냐고요.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 그 개인적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는 수입이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비를 받아서 사시는 그 영세민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사시잖아요. 근데 밥그릇 싸움을 한다 이렇게 비치는 것은 참 눈살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에 총파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환자들을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간호법이 전에는 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보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속해 있습니다. 간호법이. 근데 의료법이 있었는데 요걸 간호법을 의료법에 있던 걸 갖다가 그걸 빼내서 간호법 단독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단독법을. 거기서 지금 현재 의사들의 쟁점은 이렇게 간호법을 독자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그 독자를 만들면서 지역사회의 일 업무 보조,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라는 데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뭐, 요양원도 있고, 뭐 하여튼 많잖아요. 이게 그 지역사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데서 간호사들이 거기서 개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의사의 그 고유한 영역을 침범한다. 의사들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 아마 이런 뜻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 의료법을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에요. 국회에서 이거를 여야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협회든가 간호사협회든가 이런 데 있는 데를 좀 이렇게 의견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야당 단독으로. 그래서 이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거를 결국은 정부로 이제 보내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제 대통령의 대로 이제 보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의결할 것, 사인할 것인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참석의 3분의 2가 그때는 재논의를 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하게 되면 3분의 2를 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분의 2면 300명이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저 참석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3분의 2를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한테 짐만 떠맡기고 국회는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더 지금 현 들여다보면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는데 전국의 간호사들 인원 숫자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의사 숫자, 그러잖아요. 의사 숫자, 의사 병원에 하나 있으면 간호사란 뭐 병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뭐 10명도 있고 뭐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뭐 1명도 있고 많이 다르잖아요. 간호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고 표로 보고 내년 선거 때 간호사들의 표를 받겠다. 야당에서.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든지 말든지 우린 이렇게 당신을 도우려고 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식 그런 꼼수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도 일리가 있죠. 요는 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는 법안이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요. 이거는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국가에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입법 독재 상황이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래부터 부분 파업인데요. 17일 날 총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전국에 그 위독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전국에 긴급한 사태가 있는 사람들, 응급 환자 이런 분들을 어찌할 겁니까? 의사들은 원래가 의료를 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최후 보루에서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의료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파업을 한다. 이건 참 우리 국민들로 볼 때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 있는 국회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예견된다고 하면은 그걸 양쪽에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여야가 논의하고 뭐하고 공청회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하지, 일방적으로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퇴장을 하고 막 그런 가운데도 일방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지금 현재 조용한 국가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저 흔들고 그냥 국가를 갖다가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질 정치고요. 한국의 좁쌀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행태입니다. 참 이런 사안을 보면서 참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밥그릇 싸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그릇 싸우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요 고생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병원에 가서 뭐 입구 병원에도 뭐 입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간호사들 참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에 대해서 복지 증진이나 또는 간호사들이 쉴 수 있는 그 시간, 그다음에 그 근무하는 시간 이런 걸 갖다가 좀 법으로 제정하든지 그걸 조율하든지 처우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간호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집단적인 그 목소리,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간호원들의 그 복지 증진, 그 복리 증진 이런 데하고는 무관하다. 이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와 간호법 통과를 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렇게 고운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성인답게 양측의 어떤 협의가 있고 국회에서는 재논의를 해서라도 그래서 원만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입법기관에서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 단독의 능사만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좀 협의해서 논의해서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입법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말고 정말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수백 개가 지금 현재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뭐 1년, 2년 지난 것들도 있고 그렇다는데요.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이제 딱
정치적으로 보니까 머리 숫자가 많아. 요걸 딱 이렇게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서 그 법난 문제 지금 조사받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국민의 지탄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그런 입법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머릿수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너무나 머릿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참 국민들에게 곱지 않은 눈을 바라보게 만든 그것이 많습니다. 5.18 문제도 그렇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됐다 사망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5.18 법을 만들고 거기에 유공자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공개하라고도 해도 공개도 안 오고 지금도 그 유공자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유공자라면 그러면 이 원어청이든가 정부 기관에서 해야지 이 광주시청에서 그걸 갖다 결정한다는 건 난 도무지 아무리 100번 생각을 해도 그건 납득이 안 돼요. 그것도 사람 숫자가 이렇게 하고 세월호 사건도 몇백 명이 희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장기간 그걸 뭐 조사를 하고 무슨 미국에 무슨 군함이 들이받았니 뭐라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가에 얼마나 손실이 끼쳤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도 아직도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사건 그것도 몇백 명이 사람을 하다 보니까 150여 명인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정부한테 떼를 쓰고 대통령한테 무슨 사과해라 무슨 책임을 져라 누가 책임져라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묘한 나라예요. 근데 그럼 왜 그러냐? 사람들 숫자가 많은 사건이 나면 정치적으로 선거 때 그 사람들의 표가 작용돼요. 그래서 정치권들은 항상 머릿수를 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무식한 정치입니다. 이게 좁쌀 정치예요. 이게 저개발 국가에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입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일에 탈피해서 선진국형으로 나가는 정치가 돼야 되고 머릿수가 아니고 정책 대결을 가지고 국민의 대심판을 받아야 된다. 국민의 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오늘부터 부분 파업하고 17일 날 총파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17일 날 총파업이 좀 원만히 그 안에 좀 타협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국회에서도 입법에 가결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각오에 가져야 됩니다. 그저 야당 단독으로 그냥 단독시켜서 통과시켜 놓고는 난 몰라 이제 우린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은요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의 국민의 대표입니까?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회입니까?
이런 국회 300명씩 왜 드는지 몰라요. 그죠?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100명만 이번에 빨리 줄였으면 뭐 정계특위에서 뭐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논의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거.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명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명 줄이면 거기에 보좌관들 9명씩이면 얼마입니까? 9명씩이면 100명에 9명씩이면 9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의 인원이 지우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국민의 혈세가 1000명인 분이 뭐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2, 300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그런 거 갖다가 차라리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집이나 또는 이 간호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한다든가 차라리 그게 미래의 국가를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판단이 앞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판단,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도 또 행복한 하루의 일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